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명대였던 지난 2월 22일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12만 7천여 명을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0명 중 1,108명으로 28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는 218명으로 5일 연속 감소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늘어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혼합변이 XE가 영국과 타이완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XE 변이의 해외 현황과 유입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데 국내 발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와 지린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방역당국이 한국산 수입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지목했습니다. 봉쇄령이 내려진 상하이에서 지난달 28일부터 문을 닫은 테슬라 공장은 공장 폐쇄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오는 6월 15일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실릴 성능 검증 위성의 자세 제어 시험이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시험에서 성능 검증 위성이 누리호에서 분리된 후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지난 2월 22일 9만 9천 명대 확진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2만 7,190명으로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었고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도 6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12만 7,175명으로 수도권 49.8%, 비수도권이 50.2%입니다. 환자 감소세에도 고령층 감염 비중이 높아 피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18명으로 누적 17,453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0명 줄긴 했지만 현재 1,108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52만여 명에 달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52만 7천 명으로 전날보다 16만 4천여 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고는 14만 4천여 명입니다. 감염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연일 60%를 넘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8%포인트 높아져 67.3%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4.1%,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75.5%입니다. 정부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부터 꺾이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1,300명에서 1,800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손영래 반장은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정점을 형성하고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중증 사망자 수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 해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코로나19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늘부터 2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은 자정까지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완화된 거리두기는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간입니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1시간 늘어나는 겁니다.
행사나 집회는 예전 기준이 계속 유지돼 최대 299명까지 허용합니다.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에서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이번 거리두기는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주 뒤에도 감소세가 계속되고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뺀 모든 방역 규제의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전파력이 센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데다 또 다른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3월의 넷째 주에 56.3%이지만 이미 4월 달로 들어서면서 그보다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90% 이상 아마 지배종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유행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혼합된 XE 변이가 전염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XE 변이는 1월 중순 영국에서 최초 감염이 보고된 데 이어서 타이완과 태국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김원대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29일 주간 역학 보고서를 통해 오미크론의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새 혼합형 변이가 1월 19일 영국에서 최초로 등장했다며 이를 XE로 이름 붙였습니다. WHO는 초기 연구에서는 XE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10% 정도 감염 증가율 우위를 보였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약 600건의 감염 사례가 파악됐다며 중증도, 전파력 등 차별화되는 특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분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도 지난달 25일 보고서를 통해 최신 사례를 모아 분석한 결과 XE의 감염 증가율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9.8%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이외에서는 타이완과 태국에서 XE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지난달 18일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체코발 타이완 여성에게서 XE 변이가 검출됐습니다. 태국에서는 2일 감염 사례가 한 건 확인됐습니다. 태국 라마티보디 병원 소속 의료 유전체학센터는 태국 국적의 환자에게서 XE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기존에 나온 확진자 2명이 XE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2명이 유전자 정폭 검사를 받은 결과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새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 변이를 XE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이처럼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혼합 변이 XE가 발견된 가운데 국내에서 아직 보고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신종 변이인 XD와 XE, XF의 현재 국내 발생은 확인된 바 없다며 국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 현황과 국내 유입,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보는 XE가 약 10%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지만 아직 발생 건수가 낮아 이 결과는 추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증가 속도를 비롯한 중증도 등 특성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가 국산 백신 상용화를 천명하면서 백신 개발에 야심차게 뛰어들었던 국내 바이오 기업이 10곳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곤란한 상황이 빠졌는데요. 급기야 이젠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개발을 포기한 업체까지 나오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취재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바이오 기업 제넥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이젠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임상 일상에 진입한 회사였던 만큼 개발 포기 소식은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백신 개발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개발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우선 백신 개발을 지속하려면 임상 3상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 부담이 큽니다. 500억 내지 500억 정도 해서 한 1000억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실제로 그만한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또 국내 임상 3상은 비교 임상 방식으로 이미 승인이 난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투약해야 하는데 대조 백신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대조 백신은 해외 백신 기업이 제공해줘야 하는데 백신을 제공하는 건 후발주자를 도와주는 셈이 돼 극도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백신 개발을 포기하게 해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 개발비를 지원받아 백신 개발에 나선 기업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 국민 정서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곧바로 기업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R&D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그 연구비로 행한 연구가 실패했다. 즉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큰 이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임상 3상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정부가 백신 1000만 회분을 성금에 계약하는 등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다른 회사들은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기술을 축적해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해 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중국 상하이와 지린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방역 당국이 또다시 한국산 수입 의류를 코로나19 감염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주장의 출처는 랴오닝성 다렌시와 장수성 창수시 방역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였습니다. 건강시보에 따르면 랴오닝성 다렌시는 한국산 수입 의류 판매점 직원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고 그가 판매하던 의류와 포장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저장성 사오싱시는 지난달 초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외국 의류를 통해 감염됐다며 한국산 의류를 산 사람은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가 확산한 상하이시에 봉쇄령을 내린 가운데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도 계속해서 문을 닫을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테슬라 내부 이메일을 인용해 회사 측이 상하이 공장 직원들에게 기존의 코로나19 규제는 유지되고 지역사회 봉쇄령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오늘부터 공장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테슬라 내부 공지를 다시 인용해 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정정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내부 공지에서 상하이 공장 재가동 예상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6월 15일 2차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릴 성능 검증 위성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2차 발사체에 탑재할 성능 검증 위성의 개발 시험을 오늘부터 4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약 180kg으로 조선대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 4기가 탑재됩니다. 이번 시험은 성능 검증 위성 개발 과정 중 처음으로 큐브 위성 4기를 모두 장착해 실시되며 누리호에서 분리된 후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일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환용 기자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으면서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류세 인하 촉구 여론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로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인수위는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574원까지 내려가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20% 적용 때보단 82원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조금 추가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 지급 단가도 내려가 실질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 시 보조금도 깎이는 현행 유가 보조금 규정을 손보거나 별도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지난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의 하나로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선 유류세를 내렸는데도 그대로 보조금을 주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소방청은 내일부터 이어지는 청명절기와 한식 명절을 전후해서 오늘 오후 6시부터 오는 7일 오전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청명과 모레 한식은 성묘와 식목 활동이 많아서 산불을 비롯한 화재 위험성이 큰데 재작년 해당 기간 임야에서 난 불은 57건으로 같은 해 4월 하루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별 경계 근무 기간 모든 소방 공무원은 비상 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주요 식목 행사장 등의 소방력을 전진 배치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4월에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충북 청주 오송에 생명의료 관련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카이스트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부터 오송 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인데요.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에는 의약품과 전기 장비 등의 제조업과 연구개발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카이스트도 바이오 의학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연구소 등으로 이뤄진 오송 캠퍼스를 국가산업단지 내 약 100만 제곱미터에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800여 병상 규모의 중부권 난치병 치료 거점 병원과 임상교육시설, 의학연구센터 등도 함께 들어섭니다. 난치병과 간염병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첨단 바이오 산업을 이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적으로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앞으로 감염병은 계속 더 발생할 것이고 그 산업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인데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캠퍼스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 예정지를 매입해 카이스트에 무상 양해하고 건축비는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카이스트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윤석열 당선인의 오송 바이오밸리 공약과 연계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것이 국정과제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카이스트 측에서도 이것이 국정과제에 꼭 반영되도록 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캠퍼스 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산업단지 착공 시점인 2025년부터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대 물류 거점인 남부 오데사주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북부 전선에서 고전하는 동안 동부 국경지대와 남부 해안선을 따라 미사일과 함포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일요일인 3일 아침,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섬광이 비치고 뒤이어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잠시 뒤 또 한 번의 폭발음과 큰 불길, 그리고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함포 공격이 오데사주에 집중됐습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 물류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Был дома, очень был страх, трусились шпалы от взрыва. Я потом вышел на улицу и увидел, что были взрывы, горела рядом с домом нефтебаза. 러시아군이 오데사주를 손에 넣으면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을 장악할 수 있게 돼 우크라이나는 경제 전략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데사의 동쪽 미콜라이우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공격으로 오데사주의 정유시설과 연료 저장시설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데사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방공망으로 미사일 중 일부를 요격했으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바실키우 지역에도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새 수도 키이우 북부 전선에서 고전하는 동안 동부 국경지대와 남부 해안선을 따라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럽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 목소리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밀려나면서 키이우 북서쪽 외곽 도시 부차의 거리에서는 민간인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러시아군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증언도 이어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Without an exaggeration, by what we've seen in Bucha and vicinity, we can conclude that Russia is worse than ISIS in the scale and the ruthlessness of the crimes committed.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강경합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충격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셸 의장은 부차 대학살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올린 글에서 러시아에 추가 제재가 내려질 것이며 우크라이나에는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EU 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와 주요 7개국 의장국을 맡은 독일도 러시아군이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습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이 부차 등 여러 마을에서 저지른 대규모 학대들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협력해서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일간 빌트와 인터뷰에서 이 끔찍한 전쟁 범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도 이르핀과 부차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간인을 공격한 러시아를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러시아가 저지른 잔혹 행위를 허위 정보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은 ICC가 수행하는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이처럼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면 심근경색, 고혈압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비만의 원인부터 다이어트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